자, 여기 보면 지금 배울 부분은 자바 스레드 기초라고 하는 걸 배우는데 사실은 이 스레드라는 부분은 책이 한 권짜리입니다. 한 권 가지고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심오하고 복잡하고 막 어렵고 막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간단하게만 이런 거구나 정도만 맛보기를 좀 할 거고요. 스레드 프로그램이 되면 사실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일반 프로그램하고 스레드가 뭐가 다른지 그거를 딱 캐치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여기에 있는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모든 걸 다 하지는 않을 거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면 지금 그림에서 보듯이 동시에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 걸 멀티태스킹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저희가 일상생활이 다 멀티태스킹이죠.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하나만 하면 배치라고 하고요. 여러 개 하면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한다거나 이럴 때 블록은 떨어지는데 음악도 나오고 막 이러죠. 한 번에 하나만 하면 동시에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요. 자, 이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여러분이 스레드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되는데, 스레드나 멀티스레딩 이런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스레드는 여기 보듯이 운영체제에 의해서 관리되는 하나의 작업 혹은 태스크를 저희가 스레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레드하고 태스크는 보통 같은 용어로 얘기를 해요. 이 둘은 같은 뜻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작업을 동시에 수행을 한다면 이런 애를 뭐라고 하냐면 멀티스레딩이라고 할 거예요. 멀티스레딩. 그러니까 우리가 채팅 같은 애 있죠? 한 번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여러 개가 동시에 막 돌아가야 되거나 막 이럴 때 멀티스레딩으로 만들 건데 여러 스레드를 동시에 실행시키는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한 기법을 멀티스레딩이라고 얘기해요. 자, 저희는 일반적으로 스레드를 만들 때 여러분들은 스레드 코드를 작성을 할 거예요. 스레드라고 해서 작업을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 코드를 이제 적을 건데 이 코드는 일반적으로 개발자가 직접 적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아래 보듯이 스레드 정보라고 해서 각각의 스레드에 대한 이름이나 스레드 아이디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건 꺼내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도 이거 한번 꺼내서 볼 거예요. 자, 멀티태스킹하고 멀티스레딩이라고 하는 그 얘기들을 이제 계속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 저희가 주로 많이 접하는 얘기는 멀티프로세싱이라는 용어를 많이 접해요. 멀티프로세싱은 여기 보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생성하고 보통 이 프로세스를 뭐라고 하냐면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생성하고 각 프로세스가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는 이런 기법을 멀티 프로세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각각의 프로세스들은 각각은 이렇게 독립된 메모리 영역을 갖고 있어요. 이게 공유를 하는 게 아니라 독립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프로세스들 사이에 문맥 교환이라고 해서 컨텍스트 스위칭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여기에 있던 정보를 일로 넘기거나 막 이렇게 하면 얘 따로의 메모리에 이렇게 리소스를 별개로 갖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 사이에 이렇게 교환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보통 과도한 오버헤드나 시간의 소모가 많이 걸리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얘랑 얘가 이제 별개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기술이 있는데 그건 멀티스레딩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얘는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 여러 개의 스레드로 생성이 되고요. 각각의 스레드가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멀티프로세싱이랑 비스무리하긴 한데 얘는 뭐가 다르냐면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에 속하는 스레드는 변수 메모리나 파일
파일 오픈 테이블 같은 이런 자원을 서로 공유해요. 이들 사이에 공유가 되기 때문에 뭐가 쉬우냐면 문맥 교환이나 이런 거에 따른 오버헤드가 매우 적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속도가 더 좋겠죠.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여기 맨 밑에 있듯이 현대 대부분의 운영체제들은 다 멀티스레딩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운영체제도 멀티스레딩을 기본으로 하고요. 또 프로그램 역시 멀티스레드가 기본인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바나 C++ 이런 애들은 멀티스레딩을 지원을 하고요. 대신 멀티스레딩을 하려면 조금 복잡하고 어렵고요. 여러분들 많이 접하는 자바스크립트 이런 애들 있죠. 웹에서 쓰는 애들. 이런 애들은 싱글 스레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요. 프로그램하는 방식이. 물론 최근에는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도 멀티스레딩을 지원하려고 하는 뭐 이런 걸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어쨌건 여전히 싱글 스레딩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일단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OS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냥 어쨌건 뭔가 프로그램을 쪼개서 실행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법이구나. 아주 좋은 효율적인 기법이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웹서버가 하나 도는데 얘가 동작을 하나만 하면 얘는 이렇게 한 가지 동작만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얘가 동시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띄워가지고 여러 동작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을 저희가 멀티스레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러 개의 스레드가 각각 동작을 하면서 처리가 되는데 이쪽에 있는 리소스를 얘가 공유를 해서 써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일반적인 응용 프로그램은 이렇게 각각의 프로그램이 각각의 자원을 이용해서 쓰는 이런 개념이라고 보면 자바가 사용하는 멀티스레드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해서 기능만 쪼개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경우라고 그냥 아주 딱 좋은 예는 아닌데 좋은 설명은 아닌데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어쨌건 별개고 얘는 이렇게 한 덩어리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얘네들 사이에 자원을 공유하거나 뭔가 주고받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이론은 이 정도만 간단하게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레드는 책이 한 권입니다. 책이 한 권. 이따시면은 책으로 한 권씩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되게 복잡한데 일단은 여러분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스레드라는 애를 자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정도만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스레드를 만들 건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스레드라는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런에이블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하는 그런 방식이 있어요. 클래스를 이용하면 상속을 하나밖에 못 받기 때문에 얘는 스레드용으로만 쓸 때는 이걸 쓰는 거고요. 다른 기능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다가 스레드 기능을 주려면 이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조금 이따 예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봤더니 이제 스레드 클래스랑 관련된 메소드가 있는데 일단 여기 생성자가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그냥 스레드를 만들거나 이 두 번째 있듯이 스레드긴 스레드인데 런러블이라고 하는 이 런에이블이라고 하는 요 인터페이스를 넘겨받아서 요 객체를 하나 넘겨받아서 그래서 스레드를 만들기도 해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예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할 거고요. 스레드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자, 스레드에서는 요 run이라는 메소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얘가 실제로 동작을 해주는 애예요. 그리고 run이라는 메소드를 스레드로 부르려면 여기는 start라는 애를 쓰셔야 돼요. start를 호출하면 얘가 자동으로 run을 불러요. 희한하죠?
보통은 스타트면 스타트라는 애를 불러야 되는데 스타트라면 런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얘가 스레드를 돌려요. 자, 스레드를 시작할 때는 스타트라고 해서 시작을 하고요. 종료할 때는 인터럽트라는 걸 해서 종료를 해요. 그래서 스타트하고 스탑이 아니라 원래 옛날에 스탑도 있는데 요즘은 다 인터럽트로 종료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양보라고 하는 단어도 있는데 이 양보라는 애는 뭐 이제 어쨌건 내가 현재 제 역할을 갖고 있다가 이제 뭐 다른 애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런 애들이나 조인 뭐 이런 애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면 그때 등장하는 애들이고요. 저희가 이제 또 관심 갖는 아주 중요한 애 중에 하나는 여기 맨 밑에 두 번째 있는 슬립.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뭐라냐면 스레드가 중간중간에 잠깐 멈추게 도와주는 거예요. 얘가 이제 인터벌 같은 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일종의 타이머 기능을 줄 때 요 슬립이라고 하는 애를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현재 스레드가 뭔지를 알려주는 커런트 스레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제일 대표적인 스레드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지금부터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스레드라고 하는 애를 만들 건데 여기 보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익스텐드로 상속을 받아서 이런 클래스를 만들면 이 스레드가 동작을 하기 위해서는 run이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스레드 안에 굉장히 여러 개의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제약하지는 않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면 스레드 동작을 못 시키는 거고요. 어쨌건 얘를 오버라이딩 시켜줘야 되는데 아래쪽에 보시면 얘가 이렇게 스레드 객체를 만들 거고요. 스레드 객체를 만들고 실제로는 여기서 스타트라고 부르면 얘가 얘를 자동으로 호출을 해요. 그래서 그런 구조구나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아주 간단하게 뭘 하냐면 스레드를 상속받아서 1초 단위로 그 초를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주 간단한 타이머를 하나 만들 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만듭니다. 자, 저희가 한번 기존 프로그램하고 스레드 프로그램이 뭐가 다른지를 이제 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가서 저희가 여기 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은 패키지가 없는데 여기다 스레드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게요. 자, new 패키지 스레드 이렇게 준비를 하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new 하시고 패키지를 만들 건데 이제 종류별로 만드니까 저희가 아예 스레드 베이직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오늘 만들어 보니까 이것저것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구분을 아예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이라고 만들어서 이 베이직 안에다가는 여러분이 클래스를 만들 건데 이름을 타이머 스레드라고 하나 만들게요. 타이머 스레드. 자,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얘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extends 해서 확장을 받을 건데 누구? 스레드. th 정도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스레드 올라오죠? 그래서 스레드라고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무슨 능력을 갖냐면 스레드의 능력을 가져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무시무시한 능력을 갖는데 얘가 일단은 여기에 이런 능력을 갖도록 얘가 넣었어요. 근데 이렇게만 한다고 얘가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요. 얘는 저희가 지금 여기서 Alt Shift S에서 탁 누르면 여기 Override / Implement Method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눌러서 들어가 봤더니 스레드 안에는
스레드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메소드가 있는데 그 중에 run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게 원래 부모가 가지고 있는 run이 있는데 내가 이 run을 다시 재정의해가지고 여기에다 기능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run을 체크하시고 OK라고 누르면 여기에 override 된 run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저희는 부모의 run을 수행하긴 하지만 이게 뭐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특별히 뭘 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얘는 지워버리고 나는 내 기능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스레드가 동작할 때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자, 근데 저희는 뭐 카운팅 하는 동작할 거거든요. 대부분은 뭘 하냐면 여기에다가 while문을 하나 넣고요. true 이렇게 넣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이게 뭐 하냐면 무한 루핑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자바에서 서버 만들 때 다 스레드 안에다가 이렇게 while문 true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서버를 구현을 해요. 기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서버 사용할 때 이렇게 보통 많이 해요. 자, 근데 저희는 일단은 여기 들어가기 전에 카운트를 숫자 막 늘리기로 했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int n이라고 하는 애를 제로라고 이렇게 초기화를 하나 해줄 거고요. 그리고 이 애를 들어가자마자 sysout이라고 해가지고 출력을 하나 할 거예요. 이 n 값을 0부터 출력이 되겠죠. 자, 그리고 n 뿔뿔 이렇게 동작을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왜냐면 여러분이 스레드를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일단 해놓고요. 자, 요거를 돌리는 애가 있어요. 요걸 돌리는 애를 저희가 여기에 여전히 베이직에 가서 스레드 메인이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 스레드 메인이라고 하고 여기 스레드 메인이라고 하고 메인도 하나 체크할게요. 저거 진짜 돌려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finish라고 이렇게 눌러요. 자, 저희는 바로 요 전 과정에서 일단 다 없애고 전 과정에 타이머 스레드라는 애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객체를 하나 불러 오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타이머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쓰고 봤더니 타이머 스레드가 보이죠? 타이머 스레드를 연결할 거고요. 타이머 스레드니까 tt라고 할 거고 new 타이머 스레드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이 tt라는 애를 가지고 호출을 하는데 자,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여러분이 여기에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수행하려면 뭘 불러요? run이라는 애를 부르죠? run. 이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run이 되나라고 봤더니 run이 보이나라고 봤더니 run이 보여요. run을 이렇게 해서 호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스레드는 스타트로 호출하세요 라고 했잖아요. 자, 일단 해볼게요. 되나 안 되나 했더니 아이고 찍히긴 찍히는데 막 말도 안 되게 너무 많이 찍혀요. 그죠? 이건 좋지 않으니까 자, 다시 가서 저희가 약간 제약을 주겠습니다. 증가시키긴 증가시키는데 여기에 있는 n이 뭐 한 15 정도를 놓고요. 15보다가 n이 15보다가 어떻게 해요? 작으면 돌리는데 커지면 안 돌리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가지고 다시 이렇게 돌려봤더니 뭐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잘 돌아갔어요. 그죠? 0에서 14까지 잘 돌아갔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sysout이라고 해서 AAA라고 이렇게 찍어요. 그러면 이 동작은 어떻게 돌아가죠? 여러분이 이렇게 돌리면 TT의 run이라고 하는 애가 호출이 됐기 때문에 제어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저 스레드로 제어를 넘겨서 저기에 있는 run 메소드를 다 수행하고 제어가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일로 내려와서 AAA를 수행하는 게 맞죠? 그죠?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자, 근데 여기를 run이라고 쓰지 말고요. 여러분이 start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start라고 적었더니 얘가 컨트롤 F11로 샵 돌렸더니 뭔가 돌긴 돌았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봤더니 AAA가 먼저 찍혀요. AAA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숫자가 찍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얘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저쪽에 가서 run이라는 애를 탁 건드려 주고요. 걔의 결과를 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얘는 그냥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동작이 되면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쪽에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메인은 메인대로 진행이 돼서 내려오고요. 저쪽에서는 어때요? 저쪽에 있는 스레드는 run이라는 애가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진행이 돼서 프로그램이 끝났잖아요. 여기까지 진행해서. 그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start라는 애가 저쪽에 있는 run이라는 애를 이렇게 가서 호출해가지고 15개 찍고 얘는 어쨌건 다시 돌아오겠죠. 거기야. 돌아오지만 얘가 수행되는 거를 지금 이 아래에 있던 애가 어때요?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면 얘는 별개의 스레드가 도는 거거든요. 얘는 얘대로 도는 거고요. 쟨 제대로 돌아서 동시에 두 개가 돈 거예요. 얘는 속도가 빠르니까 여기 A가 그냥 먼저 찍혀 나오는 거지만 어쨌건 원칙적으로는 그런 상태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드디어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스레드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run이면 얘는 무조건 여기까지 제어가 오다가 run 호출해서 run이 다 끝나고 제어가 돌아온 다음에 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AA는 맨 마지막에 찍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던 프로그램 다 이렇잖아요. 제어가 끝나야 나한테 제어권이 넘어오는 거지. 내가 동시에 쟤를 동시에 돌리고 이런 거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스타트가 되는 순간 얘는 어떻게 해요? 가서 저기 있는 run만 탁 건드려줘서 돌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애가 아까 전에 보면 뭐예요? 무한 루핑 도는 애였잖아요. 무한 루핑 돌면 일로 돌아올 수도 없어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내려가서 이게 수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 봤듯이 이렇게 수행이 돼요. 자, 그러면 스레드라는 게 대충 뭔지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죠? 그죠? 어쨌건 좀 특이하네. 그리고 별개로 돌아가는구나 라고 봤고요. 자, 스레드는 제어를 좀 해줘야 돼요. 얘는 보면 후다닥 찍어버리니까 이걸 제어를 어떻게 하냐면 중간중간에 인터벌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원래는 저희가 슬립이라고 하는 애를 줄 때는 이렇게 줘요. thread.sleep이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1000이라고 주면 얘가 밀리세컨이거든요. 밀리세컨이기 때문에 1초마다 한 번씩 얘 동작을 잠재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초 후에 자동으로 깨요. 1초마다 쉬고 깨고 하니까 1초에 한 번씩 이게 동작이 돼요. 자, 근데 여기 마우스를 가져갔더니 얘가 중간에 쉬다가 중간에 누가 툭 치고 들어오면 interrupt라는 게 걸립니다. interrupt. 그래서 여기 있는 애를 try catch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스레드 슬립은 항상 이렇게 interrupt exception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interrupt exception을 처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잘 봤더니 지금 내 클래스 자체가 뭐예요? 내 클래스 자체가 스레드죠.
얘가 스레드잖아요. 얘가. 타이머 스레드가 지금 얘 자체가 뭐냐면 스레드를 상속받은 애잖아요. 스레드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는 어때요? 스레드라고 적지 않아도 돼요. 이해돼요?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이러다가 인터럽트가 걸리잖아요. 인터럽트가 걸리면 왜 걸렸는지를 이게 주는 건데, 이거를 찍어도 되고요. 보통은 여기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적습니다. 여기에다가 브레이크라고 주면 얘는 왜 종료가 되냐면 이 while문을 빠져나가서 종료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죠? while문을 빠져나가니까 중간에 꺼지는 거죠. 혹은 여기를 return이라고 적어서 뭐예요? 여기 있는 이 메소드를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할 동작이에요. 브레이크도 괜찮고 return도 괜찮아요. 아무거나 적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자, 이 기존에 있던 애가 도는데 얘가 어떻게 해요? 1초마다 한 번씩 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돌리면 얘는 아까 전에 봤듯이 메인은 그냥 돌아갔고요. 얘가 여기 와서 런을 돌리고 나서 여기에 1초에 한 번씩 쉬니까 지금 보듯이 마치 타이머가 돌듯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될까요? 그죠? 자, 지금은 제가 여기 제약을 줬지만 여기를 true라고 하면 얘는 끝도 없이 돌 거예요. 언제 멈춰지냐면 인터럽트가 걸리면 멈춰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서버라는 애는 중단 없이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뭘 해요? while true라고 넣어서 계속 돌리는 이런 동작을 이제 보통 해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스레드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스레드하고 그 다음에 일반 프로그램의 차이를 지금 보신 거예요. 일반 프로그램은 제어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스레드는 스타트 되는 시점에 여기를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 개를 돌릴 수도 있어요. 예. 극단적으로 여기서 여러분이 객체를 이렇게 하나 더 만들어요. GT2 이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스타트를 걸었는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2라고 이렇게 걸 수도 있겠죠? 그죠? 스레드가 도는데 얘가 저 위에는 돌려놓고 얘 또 내려와서 또 돌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컨트롤 F10을 이렇게 하면 얘가 이렇게 돌 수도 있어요. 지금 두 개씩 얘가 아주 친절하게 도는데 요거를 잠시 멈추시고요. 예를 들면 여기다 시간을 지금 우리가 설정할 수는 없게 해놨네. 따로 만들어서 서로 그 인터벌 시간을 다르게 만들잖아요. 여기 인터벌 시간을 다르게 만들면 막 중간중간에 막 치고 들어와요. 이러면서 막 프로그램이 이제 돌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동시에 여러 프로그램을 돌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여기 찍는데 좀 이따 나오긴 할 건데 스레드 스레드에 current 스레드를 하고 여기에 getName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돌면서 현재 누가 돌고 있는지를 보여줄 건데 뭐 여기 어쨌든 뭐 n 값은 그냥 찍으면서 네, 어쨌건 뭐 이름 뒤에다 n을 찍으면서 이제 뭐 본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이렇게 돌리면 얘가 돌 때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레드가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죠?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이런 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볼 거고요. 자, 어쨌건 저희가 여기에다가 n만 일단 넣어놓고 이렇게 확인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애는 하나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1초에 한 번씩 찍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봤으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를 만들어 보죠. 저희가 요렇게 프레임에다가 글자를 하나 적어 놓고요. 이거를 1초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글자를 바꿔보자 이거예요. 타이머를 진짜 만들어 보자 이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보고 베끼면 되겠지만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죠? 저희는 일단 저희 틀로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만한 애는 요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벨에다가 글자를 설정을 할 때 이렇게 뉴 폰트라고 해가지고 셋 폰트를 할 건데 폰트를 고딕에 이탈릭으로 약간 기울게 만들 거고 글자 크기 80 요 정도로 만들게요. 그러면 저희가 저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에 지금 저희가 베이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지우고요. 베이직은 지우고 타이머라고 이렇게 넣을게요. 그러면 베이직 밑에 타이머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베이직 밑에 타이머가 만들어지면 자, 이전에 스윙의 프레임 쪽에 여러분이 만들었던 템프 프레임 요거를 이용해서 저희가 만들겠습니다. 요걸 하나 복사해 가지고요. 여기 타이머에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봤더니 뭐 다른 건 없고요. 다른 건 없고 여기 크기 정해져 있고 뭐 요렇게 그냥 있는 요런 애네요. 그죠? 자, 얘가 정상적으로 도는지 보기 위해서 요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 메인을 하나 만들게요. 메인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이렇게 메인이 하나 만들어져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호출해야 되니까 우리는 new temp frame이라고 부를 거고요. 여기에다가 타이틀로는 타이머 스레드 타이머라고 합시다. 스레드 타이머라고 이렇게 만들게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띄웠더니 여기에 이렇게 타이머가 이제 올라와요. 될까요? 여기까지? 저는 뭐 프레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열심히 타이핑 치세요, 이거. 저희 계속 이전 소스 쓰니까 이전 거 버리지 마시고 계속 갖고 계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디 보관해놨으면 꺼내다가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사이즈를 조금만 줄일게요. 지금 보니까 이게 너무 크면 모양이 좀 그러니까 얘를 한 200 정도로만 줄이겠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로 할게요. 나중에 여기 100 늘린 다음에 요 밑에다가 이제 버튼 붙이면 되죠. 예, 동작하고 멈추고 이런 동작을 여기다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라벨을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라벨을 그냥 붙여보면 되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J 라벨이라고 하나 붙일 거고요. 타이머 라벨이라고 이렇게 하나 준비를 할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아무래도 뭔가 하나는 처음에 보이는 게 좋으니까 그냥 제로 정도 하나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이 보더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 라벨을 그냥 보더 레이아웃 여기 프레임에다 그냥 바로 붙여도 되죠. 그냥 바로 붙여보죠. 레드 타이머 라벨이라고 해서 바로 붙였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띄워봤더니 얘가 여기에 이렇게 그죠? 오른쪽에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너무 없어 보이죠, 그죠? 너무 없어 보이니까 저희가 이걸 어떻게 해요? 이 폰트를 이제 설정할 거란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타이머 라벨에다가 뭐래요? 폰트 설정이니까 셋 폰트겠죠? 좀 더 가야 되나? 예, 셋 폰트라고 있어요. 그냥 셋 폰트를 할 거고. 우리는 폰트를 잘 모르니까 폰트를 만들어야겠죠. 뉴 폰트라고 이렇게 만들 건데 여기 두 번째 봤더니 폰트인데 네임과 스타일과 사이즈 주는 애가 있어요. 요거를 선택해요. 자, 첫 번째 항목은 뭘 줘요? 타입 네임을 주죠. 네임. 폰트 네임으로 보딕이라고 하는 애를 줘요. 폰트 네임은 여러분들 그 윈도우의 폰트에 가면 다 이름이 있죠. 그 중에 골라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스타일을 주는데 스타일은 지금 우리가 폰트를 쓰고 있으니까 폰트 점 하면 스타일이 나는데 굵게 할 거면 볼드를 주는 거고요. 저희는 기울일 거니까 이탈릭으로 기울여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여기 사이즈가 있죠. 사이즈는 뭐 한 80 정도 줬어요. 그리고 띄웠더니 이제 아까보다 좀 나아요. 그죠? 아까보다 좀 커졌죠? 약간 기울어지고. 근데 얘가 여기 나타나면 좋잖아요. 여기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얘가 약간 옆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보이는 이 화면 전체가 뭐예요? 이 화면 전체가 라벨이에요. 그러니까 이 라벨의 글자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는 거고요. 얘가 위, 아래, 상하, 좌우 뭐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보통 얘를 여기다 갖다 놓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정렬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얼라인먼트라고 얘기합니다. 얼라인먼트. 휠 얼라인먼트 이러듯이 그죠? 얼라인먼트라고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는 프레임이나 뭐 얘네를 가지고 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라벨 가지고 하는 거예요. 라벨 화면상에서 옮기는 겁니다. 따라서 타이머 라벨에 가서 우리가 할 게 뭐라고요? 얼라인이라고 했죠. 얼라인 정도의 스펠링은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얼라인이라고 했더니 여기 여러 개가 나와요. get 얼라인 어쩌고저쩌고만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요거를 정리를 할 건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수를 1로 옮기고 싶어요. 이거는 수직 이동이에요? 수평 이동이에요? 그냥 수평 간의 이동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버티컬은 아니고 뭐예요? 요 홀리젠탈이에요. 근데 우리는 get 하는 거예요? set 하는 거예요? 당연히 set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내려가서 이렇게 떠 있는 상태에서 여기 내려가서 set 뭐예요? 여기 보면 horizontal alignment라고 있어요. 그죠? 요거를 선택할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안 써봐서 난 못해요가 아니라 충분히 찾아서 하실 수 있어요. 조금만 지나면. 자, 그 다음에 여기 숫자가 들어가야 되네요. 센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에서 사용하는 중이에요? 우리 상수 지금 J 라벨에서 사용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이 앞에 뭐가 붙어요? J 라벨이 붙을 거고 그놈에서 센터를 이렇게 붙이면 여러분이 충분히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될까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옛날에 스윙에서 하던 영역이고 이제 이놈이 어떻게 해요? 1초에 한 번씩 돌아가야 돼요. 1초에 한 번씩 돌아가야 되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요 앞과정에 있던 여기에 있던 요 타이머 스레드를 잘 생각을 해보면 요걸 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단 복사해서 붙여놔요.
원래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넣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상속을 받든지 뭐 막 이렇게 쓰는 게 좋은데 지금 약간 극단적인 경우라서 이렇게 쓴다라고 봅시다. 자, 저희는 여기서 잘 봤더니 자, 얘가 뭐 했어요? 우리 아까 전에 1초에 한 번씩 움직이는 거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확인했죠? 1초에 한 번씩 얘 잘 움직여요. 잘 움직이는데 잘 생각해 봤더니 1초에 한 번 잘 움직여서 이 스레드를 쓰면 될 건데 얘가 여기에다 찍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거 콘솔에다 찍죠? 여기다 백날 찍는 건 소용없고 어디다 찍어야 돼요? 내 프레임에다 찍어야 돼요. 그죠? 내 프레임에 찍어야 되고 결국에 내 프레임에서는 여기서는 누가 바뀌어야 돼요? 이 라벨에 뭐가 바뀌어야 돼요? 여기 적혀있는 글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지 뭐 타이핑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요게 바뀌어야 돼요. 따라서 난 요거를 바꾸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프레임에는 뭐가 없어요. 스레드는 없잖아요. 스레드는 없고 스레드는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 뭐 할 거냐면 숫자가 일초에 한 번씩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여기 스레드로 내 정보를 줄 거예요. 내 프레임 정보는 아니고요. 그냥 누구 정보만 주면 돼요. 라벨 정보만 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라벨이 일로 날라 들어올 건데 나는 내 거에서 이걸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프라이빗하게 j 라벨을 하나 선언을 할 거예요. 얘를 이름하여 타이머 라벨이라고 이렇게 선언할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자, 이 안에 있는 이 멤버 변수를 초기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요? 생성자를 이용하는 거죠. 생성자를 이용해서 이걸 받으시면 돼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저기에 지금은 생성자가 없었지만 퍼블릭 타이머 스레드라고 하는 애를 스레드라고 하는 애를 만들 때 아예 어떻게 해요? j 라벨을 하나 받아오는 거죠. 이름도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타이머 라벨로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쓰던 뭐예요? this의 타이머 라벨에다가 외부에서 넘겨준 타이머 j 라벨이라고 쓰네. 타이머 라벨인데 그냥 타임 라벨을 얘가 지금 스펠링이 잘못됐네. 타이머 라벨인데 그죠? 타이머 라벨을 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요 이름이랑 똑같이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요 이름하고 요 이름이 맞아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값을 넣잖아요. 그죠? 물론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죠? 달라도 전혀 상관없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형식 그대로 쓰려고 이렇게 이름을 맞췄어요. 타이머 라벨 뭐 여기를 A라고 써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예요? 이 타이머 라벨이 저기서 생성자에다 넣어주면 얘가 타이머 라벨의 주소를 받아와서 여기다 세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세팅이 되면 나는 얘를 멤버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꼭 생성자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이제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기서 출력을 하긴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타이머의 라벨에다가 뭐예요? set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저쪽에 있는 데 가서 값을 세팅을 할 거 아니에요? 어차피 같은 주소의 부분을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n을 찍으려고 했더니 오류가 떠요. 왜요? n은 숫자고, 그냥 위에 건 지울게요. n은 숫자고, 뭐예요? 얘는 문자를 찍으래죠? 그럼 원래는 여기다 어떻게 적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스트링 오브 스트링 밸류 오브 이런 거 있잖아요. 전에 배웠던.
그런 애를 적어야 되는데 이거 간단하게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숫자하고 문자하고 합쳐지면 이게 문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ND에다가 이렇게 공백 문자열을 하나 붙여버려요. 그러면 이게 문자로 확 바꿔치기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여기선 문자로 찍히고 n은 원래는 숫자고 그렇게 해서 잘 돌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는 이게 붙었고요. 얘가 이제 화면은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타이머 스레드인데 스레드인데 우리는 지금 스레드 타이머에 있는 요게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죠. 요 베이직에 있는 거 말고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위에 있는 거로 연결을 할 거고요. 얘는 TT라고 할 거고 얘는 new 타이머 스레드를 할 때 얘는 뭘 주게 돼 있어요? 라벨 주소를 주게 돼 있죠? 라벨을 내가 넘겨줄 라벨이 내가 만들어 놓은 뭐예요? 타이머 라벨이란 말이에요. 이 타이머 라벨을 던지면 이 타이머 라벨을 던진다는 게 진짜 라벨을 던지는 게 아니라 뭐예요? 라벨 주소가 날아가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주고 나는 뭘 하면 돼요? 이 TT가 스레드니까 이 스레드를 스타트라고 해서 돌리면 나는 나대로 내려가고 얘는 어떻게 해요? 얘대로 이제 저게 동작을 이제 수행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얘가 이제 실행이 되면 얘처럼 이렇게 타이머가 돌게 돼 있어요. 1초에 한 번씩 뭐 해요? 글자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이렇게 찍혀요. 될까요? 그죠? 이게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얘 14에서 멈춘 이유는 제가 여기다 제약을 걸어놔서 그래요. 어떻게? 15 전까지만 돌려라 이렇게 했어요. 자, 저희가 조금 있다가 조금 더 배우고 나면 뭘 할 수가 있어요? 멈추게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실행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니까 그거를 조금 있다가 저희는 한번 해보고요. 일단 얘는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될까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좀 낯설긴 하죠, 그죠? 갑자기 스레드라는 애가 등장을 해서 이게 좀 낯설긴 하는데 어쨌건 이렇게 돌리면 얘가 떠올라오는 시점에서 얘를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일단 저희 여기까지 하나 하고요. 아니면 바로 다음이 런 레이블 요건데 요거는 잠깐 쉬었다 할게요. 요건 인터페이스 쓰는 거니까 잠깐 쉬었다 하고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